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0페이지 하단에 뭐가 나오죠? 3번 법률 사실의 분류가 나와요. 자, 제가 분류해 드릴 텐데 이것도 교재에 나와 있는 예들을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예들은 쭉 읽어보시는 거고, 모르는 말이 나오더라도 뭐 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왜요? 뒤에서 할 거니까요. 자, 일단 법률 사실을 크게 둘로 나눠요.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에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거, 껴들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거, 껴들 수 없는 걸 우리가 뭐죠?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또 일상적으로 뜻이 쓰이는 말과 뜻이 다른 게 나왔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사건, 사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고 하면서 맨 뭐가 나와요. 뭐 개똥이가 말똥이를 칼로 찔러 죽였네. 누가 누구 불을 질렀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법에서 말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똥이가 말똥이를 칼로 찔러 죽이려면 개똥이에 뭐가 개입되는 거죠? 정신작용이 개입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과 다른 거예요. 자, 법에서 우리는 앞으로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지 않는, 껴들 수 없는 법률 사실을 사건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사건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의 경과가 사건인 거죠. 동의하시죠? 유행가도 있잖아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그죠? 다시 말하면 시간이 흘러가는 거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따라서 시간의 경과는 대표적인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예요? 사건인 거예요. 참, 이제 처음 알았죠. 야, 세상에 오늘 민법 수업 들었더니 시간이 흘러가는 게 사건이래. 뭐 이런 거지 같은 게 다 있어. 그래도 알 수 없어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뒤에서 외우겠지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사람의 채권은 없어져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거든요. 10년 동안 시간의 경과니까 소멸시효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오늘 계약이 끝나는 날이에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는 날이에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것도 시간의 경과니까 사건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소멸시효는 사건, 소멸시효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소멸시효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죠? 우린 크게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뭐죠? 사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현상도 사건이에요. 그죠? 여름 되면 덥고 겨울 되면 춥고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고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 될 수 없어요? 개입될 수 없으니까 사건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인간은 반드시 죽죠. 안 죽는 사람 없죠. 그 일종의 뭐예요? 자연현상이고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생사는 뭐가 되는 거냐면 사건이에요. 누가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면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에서 자연현상으로서 사람의 생사는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도 사건이에요. 뭐가요? 부당이득이에요. 이거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부당한 이득을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이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손해배상하고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부당이득은 어떻게 이해하고 기억하셔야 되냐면 원인 없는 이득 이렇게 이해하고 기억해 두시는 게 문제 풀거나 교재 볼 때 헷갈리지 않아요. 자, 부당이득은 원인 없는 이득을 말하고요. 부당이득은 사건이에요. 왜요? 원인이 없다라는 말은 지가 그냥 생긴 거죠. 저절로 생긴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 되지 않았어요?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 없는 이득인 부당이득도 뭐가 되는 거예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건은 끝났어요. 자, 이건 뭉태입니다. 자,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는 걸 우리가 뭐죠? 용태라고 하는데 용태가 둘로 나뉘어요. 외부적 용태와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로 나뉘어요. 물론 외부적 용태라는 말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로 밖으로 표출된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행위라고 해요. 내부적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우리가 의식이란 말을 많이 써요. 제가 교재에는 이 내부적 용태를 의사적 용태, 관념적 용태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나눌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게 뭐죠? 내부적 용태다. 얘도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내부적 용태 중에서 선이라는 말이 있고 악이라는 말이 있죠. 선의는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예요. 악의는 알고 있는 정신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선의의 제3자 그러면 모르는 제3자예요. 악의 제3자 그럼 뭐예요? 알고 있는 제3자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저하고 수업할 때마다 수십 번씩 반복해야 될 단어죠. 끝. 그 다음에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우리가 외부적 용태 행위라고 하는데요. 이 행위가 둘로 나뉘게 돼요. 적법행위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위법행위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개념은 그 행위가 법에 부합한다, 법에 적합하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적법행위라고 하고요. 만약에 법에 반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죠? 위법행위라고 해요.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은 위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도 위법행위고요. 개념은 채무불이행은 뭐냐면요. 채무를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게 되는 걸 우리가 뭐죠? 채무불이행이라고 해요. 불법행위는 뭘 말하냐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뭐죠? 불법